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 정책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정혜 위원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정혜입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도 많고 또 선거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세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면전에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현장 어땠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면 빨리 사퇴를 하고 차라리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룰을 세팅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꾸려지는데 네. 그게 이제 출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일단 선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탈환하거나 이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뭐 지지자나 당원들도 많이 약간 열패감 같은 게 좀 네. 있기도 한데 의원님들도 똑같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예.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시사인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요. 한상진 기자가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실패가 자명하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의 깃발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이 이번에 많이 살아오게 됐다. 이진숙, 뭐 김태우, 그다음에 추경호,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살아오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런 비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제 다양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어쨌든 선거가 끝이 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님 지지율이나 또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또는 우리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의 변화 추세를 보면 실제 우리가 이 선거가 잘 치루어진 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면 지난번보다는 많아진 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국정 지지율이 높고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약간 목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15대 1. 예. 대구가 좀 뭐 예. 불안정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래 대구까지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좀 의지 있게 네. 예, 선거에 임한 것도 사실이고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언론의 집중을 받기보다는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좀 집중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자에 집중되는 정도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 상황으로 좀 많이 네. 또 이게 보도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고 해서 실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대로 알려지는데 좀 많이 부족한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총체적인 결과들을 쭉 지금 아마 우리 지지층이나 또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당원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서적으로도 이게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꼭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탈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약간 그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여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잘 당이 그런 것들을 다 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잘 판단이 안 되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실패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의 로 보면
우리 당이 잘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좀 쓴 약처럼 되어서 왜냐하면 아직 1년 차고 아직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4년 동안을 잘 가기 위해서라도 예. 잘 모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걱정의 말씀, 염려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를테면은 이제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등 양상이 이제 본격화될 때 그때 이제 사실상 이제 피철철 상황이 예고가 되면 중앙당이 이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러니까 굳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게 막후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 유권자들끼리 뭐 당원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막 그 갈등하다가 결국에 투표장에 안 나와버리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사전에 당 지도부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이게 좀 안 보였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의 장이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선거를 계속 치러오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서 논의의 장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유튜브들이 있고요. 쫙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이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이제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 정책을 두고 이런 정책이 좋아 또는 저 후보의 이 정책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후보를 놓고 지금 이제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결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판단이 늦었던 것 같다. 막판에 막 네네. 오물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난타전을 하는데 인격 살인적인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일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걸 오히려 이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그런 사이트를 가지 않고 있는 일반 뭐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라든지 그냥 민주당 잘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이 뭘 저걸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해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아주 작은 갈등의 요소라도 초기에 빨리 이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할 것 같고요. 미디어의 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아무리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 떠나서 이번 선거 이후에 KSOI 조사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NBS 조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하나는 9.4% 하나는 9%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 KSOI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선거는 이긴 선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이긴 선거라고 아마 이겼지만 아프다.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이긴 선거란 그런 정도로 아마 우리 지지층이나 또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한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이겼지만 아픈 선거다라고 이제 그 모습 자체도 지금은 우리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서로가 뭐 여러 말이 하고 싶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줄이고 오히려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준비를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화가 좀 나 있으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는데 아프다로 이게 끝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둘을 어쨌든 만들어준 것처럼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살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력한 그거는 두 주자가.
우리 이제 당원들의 입장이나 또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라도 정권을 네. 계속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 개혁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민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좀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도부는 지금은 말을 좀 줄이고 그런 의견들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오히려 그런 자세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